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윤석열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문재인 사주와 성격 이런 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보기는 지금 한 5천여 이렇게 아주 많이 들어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혹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윤석열 사주를 좀 올려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석열 사주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선 올립니다. 윤석열 사주는 1960년 12월 18일 양력, 이거는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가 나타나지 않은데 그 사람 성격하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럴까 직업 이런 거로 봐서는 그 천간에 평간이 시간에 평간이 투간된 그 시상 평간 규격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치를 하죠. 근데 제가 봐도 성격상 그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그 사람이 그 뭐라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이게 통이 크고 이제 그 검사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로 해가지고 하는 그걸로 봐서는 이 술시해가지고 평간이 투간한 병술씨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선 그 이 사주 온걸 보면은 경자, 무자, 경진, 병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냥 오행론과 육신론 가지고 오물딱조물딱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은 사주는 오행론, 육신론, 그다음에 운송론, 신살론 요 네 가지가 다 포함돼 가지고 낱낱이 파헤쳐 가지고선 이렇게 추명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만이 사주를 온전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12운성 해가지고 사사양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신사로는 장성, 화기, 얼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대운에는 이렇게 쭉 보여 7로 나갑니다. 7로 나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되죠. 지금은 57세부터는 갑오대운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일반 신사는 이제 그 장성 이렇게 돼 있고는 하지만 연가 일제는 일반 신살이 나타나는 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 일지하고 시지에서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쇼신극과 유화당자 오며 금여 공연 백거 혈인 탄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주원곡은 이거는 그냥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풀어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미분 수학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해가지고 사주 온국하고 12운석, 12신살, 대운행, 신살 이렇게 다 뽑은 거죠.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제 사주 푸는 원칙에서 뭐냐면은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걸 파악한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은 이제 격국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용신을 뽑아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행 구성을 보면은 화가 이걸 이제 병술시로 봐가지고 술시로 봐가지고 저녁 8시쯤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병술시주로 보면은 화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토성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하나, 두 개 있고, 수성이 두 개 있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은 자지는 합수가 돼요. 합수가 돼가지고선 이렇게 오행이 1, 3, 2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수성이 많아지 1, 2, 2,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자체로 이렇게 딱 보면은 그 사주에는 일지하고 월지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특히 이 월지가 자기의 이제 직업궁이나 부모 형제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월지가 제가 보기에는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주 이 자체가 제가 보기엔 3분의 1 이상 3분의 1, 40% 차지합니다. 요 사주에서. 그래가지고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자체가 이렇게 상관은 자기 길을 누설해가지고 뺏어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강제로 이렇게 뺏어간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자진하고 그 자수가 되게 강해가지고선 일단은 이 사주가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일적 시지가 뒤로부터 이거 경진해 가지고 일단 뭐 일지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북돋아 주는 것 같이 이렇게 인술에서 북돋아 주는 것 같지만 자진 합수가 돼 가지고 이 연월 일지가 다 이렇게 상관격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신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주가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술시일 경우에는 병술이 돼가지고 진술충 돼가지고선 이것이 이제 이게 자진 합수가 되고 이게 충 돼가지고 저기 하는데 이게 일단은 저기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 그럴까 토성의 성격이 약간 이게 이제 버티면서 이 시지에서 이 사람한테 이제 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지는 이게 상관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기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천간에는 무토 있고 경금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당히 연월 일간이 다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다 이렇게 적이 되죠. 이렇게 신강하게 이제 비치죠. 요거가 신강하게 비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지는 약하게 나타나는 바탕에 이 천간에는 이게 비견하고 편인이 같이 있으니까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병화 평간이 되면은 이 전반적인 균형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 사주는 신약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이 일지하고 월지가 뒤로 붙어가지고 상관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제는 한 45% 정도 신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약하지 않느냐, 신약한 한 45%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뭐냐면은 이게 병술 술시일 경우에를 하면은 술토가 이렇게 받쳐져 가지고 45%에서 50%. 그러니까 좌우지가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는 아니에요. 그랬다가지 신약하게 확 가는 그런 사주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지가 약한 바탕에 천간만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렇게 속에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합니다. 약한데 이 겉으로는 되게 이게 강하게 비쳐요. 그래가지고 속마음하고 겉마음하고 이렇게 표리부동하게 이렇게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진 합돼가지고 강한 상관이 돼버려요. 수성이 되거든요. 상관이 되면서 또 특징이 뭐 있냐면은 여기 장성이 되면은요, 이게 상관이 일단 관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자기는 직분에 그냥 충성하지 윗사람들 충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는 권위적이거나 이런 거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시해버린다. 이런 성격이 강하죠. 근데 이 사주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속으로는 상관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상관은 관을 친다는 뜻입니다. 명예나 기존 세력에 뭐 있는 거나 권위나 이걸 무시한다는 것이 상관이 특징이거든요. 특징이라가지고 이 사주가 은근히 이렇게 권위나 윗사람들이나 이 관성이 이렇게 치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되게 강하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기 깡닭이나 자기 배짱이나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나타난다는 식의 사주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평간이 되면은 좀 통 크게 놀고 정치 스타일로 놀고 이렇게 좀 의리파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는 거죠. 이 사주 특징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뭐냐면은 비정격, 상관격, 용편인 사주입니다. 이렇게 약간 신약하니까 요것이 용신이 됩니다. 무토가 용신이 돼요. 이게 이 사주는 술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은근히 이게 일지하고 시지에서 이 무토를 적이 되지만 이 연지하고 월지에서 이 무토를 이렇게 적용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힘을 받쳐주는 것이 없어가지고 이 직업궁인 월간이 약간 힘이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관성이 여기 을계무 진토성인 을계무해가지고 을목 정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관성을 이렇게 받쳐주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힘으로 해가지고 관성을 받쳐주는데 이 사주는 상관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관성이 힘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쉽게 말하자면 이게 관운이 좀 이렇게 약하다 그래요. 관운이 좀 약하다 그럽니다. 관운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사주들은 뭐냐면은 재성이 와야 이제 재생관 해가지고 이 관운이 이렇게 득세하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45에 50%인데 약간 신약한 사주인데 신약하기 때문에 용신은 이 경신이나 비견이나 이 무토가 되죠. 근데 이 경은 이게 자수돼가지고 기가 많이 누설이 돼가지고 힘이 좀 약해요. 이 비견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진퇴에서 오고 술퇴에서 오는 요 저기 해가지고서 저기가 오는 거죠. 그 이제 편인인 무토가 저기 되죠. 이거 보통 그러면서 또 천간에 이거는 이제 살인 상생 사주라 그래요. 살인 상생했다 그래요. 이거는 평간이죠. 평간인데 이게 평간이 그 시간에 투간하고 사주가 은근히 신강 쪽으로 가면은 살인 귀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간 귀격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정치나 그 다음에 그 의사나 이제 이런 쪽, 그 검사, 경찰,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식의 이게 사주입니다. 사법 쪽에 가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평간해 가지고 인수하는 살인 상생해서 왔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의 사주들은 거의 사법 쪽으로 많이 가거나 의사 쪽으로 많이 가거나 또 뭐냐면은 이제 경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정치 쪽으로도 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사주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사주는 용신이 무토가 무토 편인이다 이거죠. 보통 직업에서도 뭘 많이 보냐면 이렇게 그 육신론상으로 잡기도 하고 이제 오행론상도 잡고 하는데 이거는 편인격이라 하면은 보통 뭐냐면은 편인격으로 살인상생되면은 이제 사법계이기 때문에 검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검찰 쪽으로 많이 가가지고선 그런 식의 이제 직업을 가졌다 이렇게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변호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근데 요 사주의 특징이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 잠깐 전에 내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장성이 되게 강하다는 겁니다. 장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장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장성이 되게 강하면요 이렇게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그 다음에 관을 치고 권위를 무시하고 하는 이제 이런 쪽에 되게 고집이 셉니다. 그 다음에 이 장성이 두 개 있으면서도 신약한 듯 하면서도 장성이 되게 있으면은 아주 뿌리 뽑게 고집이 세요. 이런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로 해가지고 고시 공부에 붙어내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대희 사주를 자신과를 묘목으로 해가지고선 그 장성사에 되게 강하고 한 그런 식의 사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도 이렇게 사법계 계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연지 월지에 장성살이 있는 사람들이 고집이 되게 셉니다. 그래서 이게 상관이냐면요. 되게 이제 관을 치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장성살이 이게 되게 강하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설명을 또 했죠. 이게 겉으로는 이게 뭐냐면 살인상생되고 그 연간 일간이 이게 같은 인수 비겁이 되고 같은 적이 돼 있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그 표면상은 되게 강직하고 강하게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노력파이고 뭐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지는 상관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속으로는 약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직업과 성격선 병화 평관 투관인데 이게 관성이 약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특성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선 지금이 이 사람 살아온 거를 좀 얘기를 쭉 하면은 이 사람이 느지막하게 32살, 명리 32살 때, 명리 32살 때 이 사람이 사실을 붙어내요. 그러니까 늦게 붙은 사람입니다. 서울법대 나왔지만은 한국 나이 32살인가 그때 이제 고실패했어요. 이게 이렇게 묘목대원으로 왔을 때죠. 그러니까는 되게 이게 뭐냐면은 묘목대원으로 이렇게 합의된다, 뭐 취직한다, 장가간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때 뭐냐면은 이게 재생관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제 그
재생관 해가지고선 이게 관원이 와가지고선 합격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그 이후로는 쉽게 말하면 임진, 계사 이렇게 쭉 가고 하는데 별로 그 검사 생활고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했지만은 관련이 별로 없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야 이게 본래 이런 사제 식상으로 이렇게 그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임진 이런 식으로 흐르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관운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그 득세하기 시작했냐면은 52세 때부터입니다. 52세 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조사를 했는데 51세 때 대검찰청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이. 이 51세, 52세 때, 사화대운이 왔을 때, 이 검찰청으로 이렇게 대검찰청으로 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두각을 내는. 그러다가 57세 때, 그러니까 지금 행운에 대해 57세 때 갑오대운이 왔을 때, 이렇게 57세면 정인년이에요. 정인년. 57세면 병신 정인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박근혜하고 최순실 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크게 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그 재생관 해가지고서 재성이 오면 이렇게 득세하고 하는 그런 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57세 때 이 사람이 갑오대운이라서 이렇게 뜹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정인년 때 저기죠. 그 문재인이가 이렇게 저기를 잡고 문재인이가 이제 정권을 잡고 이때서부터 윤석열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이 사건을 하면서 이렇게 뛴 거죠. 이게 갑오대운이었 때. 그러니까 정확히 해서 52세 때 대검찰청으로 가면서부터 이 사람이 득세한 겁니다. 51세, 52세 이때부터. 그래가지고선 지금 2016년도 여기 그 박근혜 대통령 저기 되고 2017년도에 이제 그 대권해가지고 문재인이 그 대권을 잡았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사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뜬 거죠. 57세 때 왔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19년 기해년인데 일단 이런 사주에 이렇게 자기 용신은 이게 작년, 무술년, 기해년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냐면은 저기 운이 온 거예요. 이렇게 인수운이 오면은 일단은 이렇게 관행상승해가지고 자기가 승진하거나 이런 운이 온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2019년도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저기 명리 나이는 60세가 되죠. 그래가지고 오는데 기회는 딱 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망신운이라 그래. 신사상이 망신운이라 그럽니다. 이게 망신이 뭐냐면 이렇게 누가 뭐라고 해야 이제 좀 이렇게 독불장군식으로 이렇게 남이 뭐라게 밀어붙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이 망신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내가 하면 너무한 씨야, 니들은 다 불리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동키호테식으로 확 밀어붙이는 것이 있는 것이 망신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조국의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선 아부하거나 정권에게 기탁하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이면은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의 조국의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장성살이 있으면서도 뭐냐면은 저기죠. 뭐라 그럴까 망신운이 와가지고 장성의 망신운이 와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누가 보내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운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병신 이렇게 했더니 이때가 뭐냐면 이렇게 망신이죠. 겁살운이었어요. 그때 그냥 확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 내가 뭘 했는데 나 잘못한 거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망신운의 특징입니다. 올해는 그런 운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여러 이제 사회적인 거 동료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 진에 원진돼 가지고서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반목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이는 조국의 사건을 파헤치기 있지만은 상당히 동료나 이 저기들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미움받거나 알력이 되게 심합니다 지금요. 그러다가 이제 2022년 경제년이 됐죠. 그러니까는 지금이 이제 9월달인데 10월, 11월 되면 이제 경제년이 돌아왔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경제운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누구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한다 이제 이런 뜻이 많아요. 경자 같은 경우는.
이 사주에는. 이게 세운상의 분리는 누구 같이 일을 같이 하는데 이것이 자수해가지고 자수가 말하는데 이게 장생이니까 아주 고집대로 나가는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해나갑니다. 그냥 고집대로 그냥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고집대로 밀어붙이면서 가는 것이 지금 있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선 이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게 가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국사편에 뭐라 이게 뭐 이렇게 그냥 적용을 갈 겁니다. 갈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조국하고 윤석열이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인적 궁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의례일주이기 때문에 이 경금일주인 조국이나 윤석열이한테는 이렇게 의제도 달라붙는 게 있어요. 이 그 문통이 문재인의 사주 사설을 보면은 이 경금일주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을경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재인이 여자 역할이고 그 조국이나 윤석열이는 쉽게 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역할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이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계통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법적이나 이런 쪽에는 이게 가는데 이게 가죠.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인적권에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하고 딱 보면은 그 을의 일주하고 경진 일주하고 진의 원진돼 가지고 뭐냐면은 겉으로는 들어붙었지만 속으로는 왼수지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의 원진. 그래가지고 일단 검찰총장하고 조국의 그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둘이 이제 갈등이 많고 이제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 의례일주하고 저기 오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조국은 이렇게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궁합이 이게 딱 이렇게 들어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하고 경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들어붙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딱 이렇게 얽힌 합이에요. 얽힌 합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 윤석열이는 겉으로는 들어붙어가지고 위험하고 좋게 이제 그 표현은 잘하는 게 명분이나 이런 걸 잘하고 하지만은 이게 지인의 원진대가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국 편에 서가지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 윤석열이가 조금 눈에 나는 짓을 좀 하는 거죠. 미움받는 짓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을 자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하고는 그 사업궁합성이 딱 들이붙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조국이 남편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들이붙은 합입니다. 그래가지고선 웬만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자르거나 버리질 못합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이혼을 못한다는 그런 식의 궁합입니다. 그러면은 조국하고 윤석열이하고는 어떤 사이냐? 이게 딱 봤을 때는 보통 사업공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오행을 딱 놓고도 얘기하지만은 적입니다. 쉽게 말해 이렇게 일주 기준을 딱 봤을 때 이게 그 경인하고 경진하고 때 이게 그다음에 경진 이렇게 되고 하는데 저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이하고 조국은요 서로 이렇게 받기끔 받고 이렇게 하고 가지만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동반자나 동업자 역할로 이렇게 엮어져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밝히고 난 다음에는 조절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지 지금 여론상에 그냥 이렇게 촛불 시위한다 이렇게 조국을 법무장관 했으니까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벌렁벌렁 일어나지만은 쉽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웬만해서는 조국을 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길게 가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파헤치고 하지만은 그 조국의 부인은 어떻게 엮어가지고 법적인 저기를 하지만 조국한테는 이게 불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다 모든 일이 조국의 부인이 한 일이지 조국하고는 별로 큰 연관이 없다. 이런 식의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계속 감싸고 돌면서 윤석열이를 눈의 가시처럼 보고 오는데 자르질 못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20년도에는 이게 윤석열은 더 국이 그냥 길길이 나서가지고 다 고집 부려가지고 막 파헤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2021년 신축 대운이 딱 이렇게 오면은 저기였죠. 신축 대운이 자축 합토 이게 되면서 이게 보면은 신축되면은 자축 합토되고 그다음에 경금이 딱 하니까는 조금 뭐냐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뭐가 되면 저기가 됩니다. 이렇게 그 이때는 제가 신축년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사람한테는 전반적으로 이게 더 좋은 눈이 이렇게 왔지만은 이 반환적이 되면 이렇게 그 다음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가 그 뭐라 그럴까 뒤로 물러난다든가 스스로 물러난다든가 뭐 그런 식의 저기가 좀 있어요. 이 반환이.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 새로운 걸 다시 준비한다. 이제 이런 식의 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2021년도 요거 그냥 1년 동안은 막 이렇게 하다가 2021년도 신축 대운 요때 되면은 윤석열이가 아마 뒤로 물러나거나 자기가 이제 적이 되거나 이제 이런 식의 운이에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 가을 대선 바로 직전에는 그 뭐 윤석열이가 딴 데로 이렇게 딱 자천되거나 이제 그만대로 가거나 이런 식의 운이 와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20년까지는 그냥 고집스럽게 윤석열 이 검찰총장을 밀어붙이며 갈 거예요. 누구 같이 이렇게 할 때. 그러면서도 문제증이나 이 문 대통령은 족을 감쌀지언정 자르질 못해. 둘을 자르지 못하고 그냥 길을 갑니다. 그리고 조고고 윤석열이요 길게 보면요 동반자 동업자 역할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주상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고서 저기요죠. 그러다가 2020년 이민년 이렇게 이민년이 됐더니 게 대선이 있죠. 대선이 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민년 2020년 되면 이렇게 꼬르륵 망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와 비겁이 인수가 되게 강한 사주에 다시 이제 인수와 비겁이 이렇게 오면은요 이렇게 그 되게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이렇게 몰락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선 때는 지금의 보수 세력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이도 이렇게 저기업에 가죠. 그런데 그 2020년대 63세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대운생에는 오화대에서 정관운이 돼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득세하는 운은 윤석열은 계속 하는데 세운상 2020년대 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딴 데로 이렇게 밀려져 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냐면은 이 윤석열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신자진하고 경금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이렇게 상당히 병을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대장암, 두 번째는 신장입니다. 신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67세인데 이 내가 요걸 일부러 써놨는데 66세 되면 67세 대운이 오기 시작하는데 세운오고 대운오고 을목대운이 딱 옵니다. 사회적으로는 자기가 출세해서 가거나 이게 또 한번 이렇게 득세해서 가는 그런 식의 운이지만 이때는 이 사람 건강이 갑니다. 거의 뭐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한다든가 대장암 쪽으로 이렇게 가는 운입니다. 이 가는 운이에요. 대장암이나 신장 때문에 이게 건강상 67세 때는 이게 끼웁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그 일주가 경진 괴강이거든요. 괴강은 뭐 아니면 도인 삶을 살거든요. 그또 경진 일주에 이게 무경 이게 이거 천간에 비겁하고 인수가 같이 투과돼 있고 하고도 경진 일주의 사람들은 상당히 그 명색하고 두뇌면 통이 크고요. 이렇게 괄괄하고요. 이렇게 대차입니다. 이 경진 괴강 일주가 특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아니면 도우는데 대부분이 건강이 갑자기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주는 66세 때 이 대운하고 세운을 이렇게 맞아질 때 이 사람 상당히 크게 건강상 끼울고 안 좋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백호가 있고 혈연이 있고 탄암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화가 있고 낭자 있고 그런데 이거는 이거 물로 오는 지병이다. 이거 순항이병이거든요. 순항이병인데 이 사주는 거의 신장 쪽입니다. 신장 쪽이에요. 신장 쪽에가
대개 아니 대장이 경금은 대장 쪽이군요. 대장과 신장 쪽에 해가지고 상당히 66세 때면 건강이 확 기울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회적 명망이나 자기 이제 그 관운이 되게 크게 왔지만 66세, 67세에 대해서는 좀 건강상 이렇게 끼우는 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과 윤석열이 그 3자 관계를 딱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하고 이렇게 아삼육회의 궁합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뢰하고 경인은 그냥 뒤로 붙는 궁합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하는데 이 윤석열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무리 조국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이제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문재인은 점차적으로 모든 거는 부인이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면서 그래도 법무부 장관인데 어떻게 깜빡이 가질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위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그러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이하고는 이제 겉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거나 이렇게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만은 속으로는 온수지간처럼 이렇게 싸우는 적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2020년까지는 윤석열이가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일을 해냅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2021년도 요쯤 되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다른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식의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